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한정우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수 같은 남자 한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온수 같은 남자. 언제 들어도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보약 같은 내용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소실대득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찬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소실대득. 뭔가 작은 건 잃고 큰 것을 얻는다. 뭐 이런 뜻인데 오늘 뭔가 작은 금액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월이 되면 한 해를 새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또 시원섭섭하게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나던 학창시절 졸업인데요. 맞아요. 네. 전에는 보통 2월에 졸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1월로 많이 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업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인 되자마자 면허 따서 졸업식에 차를 갖고 왔던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 굉장히 잘 살았나 봐요. 네, 그런 거. 증은 딸 수 있지만 차를 끌고 오긴 쉽지 맞아요. 않은데. 네, 엄청 부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최근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 왜 그렇죠? 대부분 운전면허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근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요,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운전면허 취득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7년도에는 108만 명이었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코로나19로 유행하던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는 107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소폭으로 줄어들다가요. 22년도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었는데요. 운전면허 학원 등의 관련 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학원은 80에서 90만 원, 그리고 실내 운전 연습장은 40에서 50만 원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취득하자라는 인식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줄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신규 면허 취득자들은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첫 차를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자 보험은 필요할 때 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요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본인 잘못도 인정하는 도덕적 책임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민사적 책임입니다. 네. 이건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를 위반해서 생기는 형사적 책임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민사적 책임만 보상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3대 특약은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교통사고 처리 지원 특약, 그리고 벌금 특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랑 뭐가 달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맞습니다.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실대득 기억하시죠? 네. 운전자 보험이 저렴한 가격에도 큰 득을 얻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반대로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하셔서 문제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경우가 불필요한 가입인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가입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요거 진짜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운전자 보험은 형사처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사례 속 사고도 요즘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깜빡깜빡하고 있어서 멈췄어요. 그리고 보행자는 저 멀리서 신호가 급하니까 뛰어오고 있었고요. 이런 경우 많죠. 네. 근데 이 뛰어오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못 보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타깝게 보행자의 오른쪽 다리가 운전석 쪽 앞바퀴에 역과되는, 그러니까 바퀴가 다리를 깔고 넘어가는 사고가 났어요. 네, 보행자는 오른쪽 발등과 발목이 골절이 됐고요. 그리고 입원해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고 엄청 흔하게 나는 사고거든요. 흔하게 나요? 네, 조금 흔하게 나요. 생각보다. 바퀴에 깔고 가는 게? 네, 생각보다 이게 우회전하다가 어. 치이면 보통 치여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각이 발생을 그쵸.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한다고 하는데 나만 조심해서 나는 사고도 아니고 맞아요. 또 아무리 조심해도 도로 환경이나 날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 관련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 보면 와 진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피해자는 다행히 잘 치료받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다친 피해자분도 걱정이지만 이런 교통사고 상황에선 운전자분의 형사처벌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상의 형사처벌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말씀드린 사례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첫 번째는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했으니 신호 위반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3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금 등에 처해지거나 벌점, 면허정지 등 징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13대 중과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벌써 13대까지 갔어. 뭐 이런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이게 뭐 5대, 6대, 7대, 8대 해갖고 쭉 개수가 늘어났죠. 이제 13대까지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 신호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주유하러 주유소 들어가다가 인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인도 침범으로 또 이게 13대에 해당이 되고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스쿨존에서 또 발생이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요걸로 또 13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13대 중과실 사고에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은 미성년 아이들이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전치 주수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어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13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안에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고는 전치 주수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동차 종합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이 필요하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운전대를 잡으면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네, 남의 맞아요. 생명도 걸려 있고 내 생명도 걸려 있는 거고 맞습니다. 운전이라는 걸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 피해자는 발등과 발목 골절로 인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어요. 보행자 신호 위반에 횡단보도 위 사고로 13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과속을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스쿨존이 아니어도 전치 6주 이상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항상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시지만 13대 중과실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은 경찰도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사고 당시에 경찰을 부르지 않고 뒤늦게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을 알게 된다면 신고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 상황이나 CCTV, 블랙박스 등 사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경찰서를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후에 형사처벌 대상인 게 확인이 되면 사건을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네, 무섭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에서 운전자, 즉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조정위원회라는 게 먼저 열려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위원들과 가해자, 피해자가 3자 대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겠죠.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원하는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게 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치료비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위로금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 다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다 지급은 됐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2번을 봐야 돼요. 아, 2번을. 네, 첫 번째 말씀하신 배상에 관련된 민사합의는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랑 휴업손해비, 위로금 등을 지불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 사고가 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판사로부터 처벌이 합의를 보게 되면 판사로부터 처벌이 조금 경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해자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예.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합의 후에도 판사로부터 처벌을 벌금형으로 받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벌금, 그리고 최근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 받는 동안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인 거죠. 그러면 민사 합의는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지금 같은 형사처벌 사고가 생겼을 때 별도로 가입을 해놓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네. 이제 이 부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니까 네. 운전자 보험처럼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네, 얘기하신 그런 특약들이 뭐 예를 들어 형사 합의에서의 합의금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런 특약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전에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가족 한정 뭐 네, 이런 거. 가족 한정, 나이 한정 이런 것들. 근데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만 그 특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같은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렌트카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입하신 특약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차를 운전하다 또 형사처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운전자 보험 핵심 보장으로만 해서 월에 한 1, 2만 원 정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 보험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거고 운전자 맞습니다. 보험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혜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아무래도 그 특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네,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해도 네, 네. 이제 보상을 받을 수 나를 있는 기준으로 거죠. 하기 나를 때문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앞서 3부에서는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 소실대득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언급을 했었고요. 자, 4부를 계속 이어갈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막고 형사 합의를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민식이법이나 최근 바뀐 뭐 우회전 교차로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된다면 너무 번거로운 일인 것 같은데 그래야 돼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을 법규에 맞춰서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2022년도 기준 운전자 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550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은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중복 보상도 안 되고 모두 비례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2022년도 4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 중에 22.4%,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중복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중복 가입을 이렇게들 하고 계실까요? 어차피 비례 보상이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법규가 바뀌면은 이제 뭐 설계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 가입을 요청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부분을 좀 채워야 된다. 부족한 네, 채워야 부분을. 된다. 부족하니까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중복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 거는 몇 년을 납입을 했으니까는 해지하기는 아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채우는 부분을 또 다시 가입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료는 많아지고 이제 중복 가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러면 채우지 않고 바꾸는 게 맞는 겁니까? 기존 거를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무조건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아니면은 요거는 조금 유지를 하셔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운전자 보험이 있고 또 요거는 무조건 또 같이 가져가시는 게 또 득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게 한 가지를 빼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를 빼고는 비례 보상이다. 네, 맞아요. 그럼 중복 보상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딱 한 가지가 바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특약이에요. 이건 중복 보상이 돼요? 네, 중복 보상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정액 보상이라고 하는 비례 보상이 되지 않고 가입 금액의 전체가 보상이 되는 건데요. 이 특약은 2009년 9월까지만 판매하고 없어진 특약이에요. 지금은 없구나. 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그 합의금으로 쓰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사례에서 3자 대면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이 가해자에게 운전자 보험의 가입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네, 이 이유가 합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결국에는 합의금이라서 그래요.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 말고는 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도 합의가 안 되니까 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피해자나 가해자가 양쪽의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니까 합의금만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게 서로 득인 거겠죠. 그리고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만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줄 수도 있으니 처벌도 줄어들고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신 사례 속의 가해자분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다행히 가해자는 당시 최고 한도인 1억 원 한도의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피해자가 받은 전치 8주의 부상에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2천만 원을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보험사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합의금 2009년 9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형사합의금 특약으로 2천만 원에 합의를 했어도 가입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전체를 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내가 얼마의 합의를 받던 이 가입 금액을 그대로 정액 지급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2009년도 운전자 보험도 유지를 할 만할 것 같은데 혹시 주의할 점? 네. 아까 사례에서 합의금을 실손 비례보상인데도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손 비례보상이라고 하면 실비처럼 이제 내가 먼저 주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형사합의금 경우에는 내가 먼저 이 실손 비례보상처럼 먼저 주고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합의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재산을 조금 낭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 갖고 있던 뭐 적금을 깬다든지 처분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 이후 운전자 보험만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분 보험은 내가 먼저 주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정액 보상되는 형사합의금은 일단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나서 보험사에서 청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합의금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사망사고에만 형사합의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이후에 바로 10월 달에 출시됐던 게 이제 형사합의금의 중상해까지 지금처럼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이제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특약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 가입을 또 했을 거고요. 그리고 형사합의가 비단 내가 이렇게 바깥 사람을 쳤을 때, 그러니까 운전자를 제외한 상대편만 쳤을 때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승자분도 또 그렇죠.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 형사합의금은 동승자는 또 보상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액 보상된다는 한 가지 장점 이외에는 다 단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 가능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유지가 가능하시다면 이를 보완하면서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어쨌든 장점이 있고 나머지가 단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함께 유지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복 가입을 어쩔 수 없이. 그럼 정확하게 증권에서 가입 시점이 언제인 운전자 보험들이 보험은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은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가 최대 3천만 원으로 금액이 적었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민식이법 즉 스쿨존에서 전치 6주 미만의 사고를 보상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손 비례보상이 되면 일단 보험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먼저 지급을 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동키 여러분도 운전자 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가입 일자가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9월 이전에 형사합의금에 가입돼 있는 운전자 보험인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정액보상이라는 한 가지 장점만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큰 손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작은 특약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가입 금액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5천만 원부터 최근에는 2억 5천만 원까지 상당히 다양한데요. 한도가 높은 것이 새로 출시됐다고 해서 새로 추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들보다 상품 개정이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뭐 1년에 3-4번씩도 신상품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가입 금액 한도도 과거부터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향후에도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면 법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아마 점점 높아질 건데요. 그럴 때마다 추가 가입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보험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3년 주기로 한 번씩은 가입 한도를 점검하고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운전자 보험은 사실 기존에 80년 만기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굳이 그런 상품을 왜 냈죠? 아니 이렇게 자꾸 법 바뀌고 금액 한도도 바뀌고 뭐 벌금도 상향시키고 뭐 이렇게 할 거면 80년 만기를 뭐하러 만들었대요? 우리가 비갱신형 뭐 이런 거 뭐하러 만들었대요? 어차피 그때까지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화나네. 네. 그래서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한 11월 이후부터는 아예 금융감독원에서 비갱신 상품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중복 가입자 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지하면 소비자들의 손해도 많아지니까 아예 비갱신 상품을 판매를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갱신형 그러니까 20년 납 20년 만기 혹은 10년 납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만기가 정해진 연만기로 가입하게끔 아예 비갱신 상품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야지 가격도 더 싸고. 네, 차라리.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운전하는 기간 동안만 또 가입하실 수도 있고 손해도 적어지겠고요. 네. 네. 비갱신이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격도 비싸고 맞아요. 우리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시기까지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법이 바뀌고 우리 왜 최근 들어서 운전자 보험 다시 다 가입해야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스쿨존이라는 게 또 새로 이렇게 법이 또 법령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야 되는 시기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80년 만기가 왜 있냐고요. 굳이. 옛날에 저도 그때 당시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뭐 이런 케이스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납 80세 만기. 그러니까 짧게 몰아서 운전자 보험 특약만 딱 가입을 해서 내면은 보험료가 월에 한 2만 원. 그러면 5년을 내버리고 5년 뒤에 어차피 새로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한도가 증액이 된다면 다 납부를 끝내놓고 나서 추가로 가입하는 거는 권해드렸죠. 근데 이제 뭐 20년 납 80세 만기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시는 거 어차피 중간에 한도가 증액되거나 그러면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추가 가입이 방금처럼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년 납이나 이렇게 그러면 5년 납 그 80세 만기 이게 됐을 때 그게 납부가 끝났어요. 새로 가입을 할 때는 그 5년 납에 들어가 있던 특약들은 싹 다 빼고 그쵸, 새로 차액만, 가입할 수 있는 것만 차액만 또 가입을 하는 거죠. 그거 좋다.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도와드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됐어야죠. 네, 하려면 맞아요. 참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네. 일단 해지하고 가입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많이 나긴 하는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도 일단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운전자 보험 3가지 특약만 딱 가입돼 있으면 사실 보험료는 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비갱신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달 전부터는 판매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들을 운영을 하실 때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같이 이렇게 종합보험식으로 넣어서 가입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입하지 마시고 별도로 운전자 보험은 빼서 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만 원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전자 보험에서 동키분들이 꼭 추가로 했으면 하는 특약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특약 말고 한 가지 특약이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먼저 운전자 보험의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약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단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사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뭐 자동차 사고 부상 지원금 혹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런 자동차 사고 부상과 관련된 특약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나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부상만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 지금 보통 한 보험회사의 부상 등급 14급 그러니까 14급이 염자나 타박상이거든요. 단순 접촉사고 그런 경우에도 최대 30만 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일 때도 30만 원 받고 피해자면은 이제 상대편에서 보상을 다 받은 다음에 또 30만 원을 받고 단독 사고에도 또 내가 부상인 게 확인만 된다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뒷좌석에 타고 있든 조수석에 타고 있든 보행 중이든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생긴 게 확인만 된다면 가입금액 한도로 해당 급수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쌀 것 같은데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약들을 다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세 가지 특약 합치게 되면은 뭐 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만 원 한도로 풀로 세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이 특약만 거의 한 4,000원, 5,000원 해요.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 보험료가 이제 한 14,000원, 13,000원 되는 거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은 이제 보험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을 득을 취할 수 있는 특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뭐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네, 네. 어쨌든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쨌든지간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7506님께서요. 만약에 지금 시점과 안 맞는 상황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받는다. 그러면 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받을 일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한도가 향후에 계속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증액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실제로 합의를 너네가 이렇게 봐라 가해자 피해자 간에 그런 합의금이 점점 높아지는 거는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합의금이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 보험은 당장 리모델링을 하신다 해도 앞으로 리모델링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들이 잘 빼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갱신형으로 운전자 보험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비갱신이 네, 아니라 네.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바꾸고 갱신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새로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갱신되는 시점에는 새로 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만큼으로 다시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가입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9월 운전자 보험 바뀐다고 해서 급히 가입을 했는데 가입 금액이 3만 원이 넘어요. 이건 왜 이렇게 크게 가입을 했을까요? 김연희님. 3만 원이 넘으시는 경우는 일단은 일반 운전자분들 경우에는 3만 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3만 원이 넘는다면 아까 운전자 보험 핵심 특약들 이외에 또 다른 뭐 상해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영업용으로 택시라든지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 4만 원이 넘겠지만 일반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실 리가 없으니까 가입해 놓으신 특약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데 왜 한 3만 원이 넘지? 요거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님, 13대 중과실은 뭐가 속하는 건가요? 13가지를 모두 나열해 드리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과속의 기준은 뭐냐면 규정 도로에 20km 이상 그 과속을 했다면 그러니까 50도로에서 70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이 전치 6주 이상이 됐다면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요즘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인도 침범이에요. 근데 이 인도 침범을 뭐 운전자분께서 내가 인도 침범 할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유소 들어갈 때, 그리고 요즘에 드라이브스루 엄청 많잖아요. 드라이브스루 들어갈 때 인도를 무조건 넘게 됩니다. 거기서 자전거나 혹은 사람을 치게 되신다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당연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새로 추가된 게 그 화물차 기사님들 안전조치, 그러니까 고정을 제대로 안 하시고 나서 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나셔가지고 큰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것도 13대 중과실에 해당되니까 이제 뭐 혹시 피해자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경찰에 신고하셔서 잘 이제 처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